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스텔스 전투기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제니10 전투기입니다. 제니10은 중국이 1990년대 미국의 F-22와 F-35에 맞서겠다며 개발을 시작한 전투기로 한국, 일본,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F-35 전투기 배치가 확대되자 중국은 작년부터 더더욱 제니10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제니10의 연간 생산 능력이 680대에 이르고 있는데요. 자동차도 아니고 단일 전투기 기종을 연간 680여 대 찍어내는 것은 놀라운 수준의 생산력입니다. F-35 전투기의 경우 록히드 마틴이 한 해 생산할 수 있는 대수가 153대이며 이 가운데 102대는 동맹국에 배정된 물량입니다. 다른 기종까지 합쳐도 미국이 2023 회계연도 예산으로 새로 구입한 전투기는 FA-18 EF 8대, F-15 EX 6대 등 75대에 그쳤습니다. 최근 미국은 출고된 중국 제니10 전투기들의 기체 번호를 분석한 결과 이 전투기가 연평균 120대라는 엄청난 속도로 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2021년 이후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중국이 그간 수입에 의존했던 엔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중국이 현재 같은 속도로 제니10을 찍어낼 경우 2025년 스텔스 전투기 보유량은 500대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것은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스텔스 기전력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양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제니10이 미국 F-22에 비견되는 대형 고속 스텔스 전투기로 조기 경보기와 연계해 300km 밖 공중표적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을 날릴 수 있는 위협적인 전투기라며 자랑해왔습니다. 그런데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중국이 국력을 기울여 제작하고 있는 중국판 스텔스기 제니10은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며 평가절하에 그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제니10의 생산량이 올해 말까지 최대 250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이에 대만이 긴장하자 미국의 군사전문 인터넷 매체인 워존에 따르면 케네스 윌스 바흐 사령관은 최근 미국 워싱턴 DC 교회에서 열린 항공우주군 협회 연설에서 중국의 제니10은 미국에서 F-20과 F-35의 기술을 훔쳐서 만든 전투기이며 미군은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다. 중국인들은 카피는 능하지만 그 기술 대부분은 바로 미국의 기술이다. 최근 대만이 제니10에 큰 우려를 갖고 있는데 그리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월스바흐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공군력을 1대1로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의 공군력은 성능, 훈련, 동맹들과의 시너지 부분에서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며 우리가 한국과 같은 우방국들과 함께하는 훈련 수준을 고려하면 중국은 실전에서 큰 열세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의 제니10에 어떠한 형태로든 대응할 수 있지만 아마도 중국은 미국에 대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며 제니10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월스바흐 사령관이 강조한 것은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보다 공군력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훈련 강도, 훈련의 수준이다. 그리고 중국이 베껴간 미국 공군의 기술은 20년 전 기술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월스바흐는 미국이 우방국들과 실시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인 텔리스먼 세이버, 알래스카와 미 본토 방어용인 노던 엣지, 밸리언트 실드, 피치블랙 등의 복잡하고 높은 훈련 수준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나라가 참여할 수 있게 합동훈련이 수준을 낮췄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이 훈련에 참여하려는 국가는 고도의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스바흐는 특히 주한 미 공군사령관을 직전까지 지냈으며 주한 미군과 한국군이 연합훈련을 많이 해본 사령관이라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더구나 보시다시피 외형상으로도 제니10은 많이 허술해 보입니다. F-35에 비하면 전투기 외관의 마감 처리가 유연하지 못하다는 것이 확연히 비교되고 특히 아래로 내려온 수평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4세대 전투기에 나 있는 디자인입니다. 더구나 미국이 대만에게 중국의 제니10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다도 된다고 말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미 공군 차관보는 미국은 5년 내 태평양 지역에 6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대규모 공대공 전투 드론을 배치할 예정이다. 조만간 태평양의 미 공군은 대량의 스텔스기와 전투 드론 그리고 이들이 작전을 지원하는 전투 지원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미 공군은 최소 1000대 이상의 전투 드론을 보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많은 무인 전투 드론 업체가 시제품을 만들어 치열하게 경쟁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무인 전투 드론은 F-35 등 미국의 첨단 전투기와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유사시 적의 주의를 끄는 디코이 역할도 맡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제니10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전투 드론의 성능이 중국의 스텔스기를 압도한다고 자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세계 최강 스텔스라며 제니10을 홍보해왔는데요. 중국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최근 미 국무부는 한국의 F-35 전투기 25대를 팔기로 하고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금액으로는 6조 원이 넘는 수준으로 여기에는 엔진, 전자전 장비, 군수 기술 지원 등도 포함됩니다. 미국의 이번 구매 승인은 점점 커지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이번 F-35 판매가 집행되려면 미국 의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데
미 의회의 최종 승인 절차는 길면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다행히 한국은 국내 기술로 차세대 전투기 KF-21을 개발하고 있고 현재 여러 나라가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UAE까지 등장하면서 인기 폭발 중입니다. 최근 KF-21 개발 사업에 UAE가 참여를 희망한다는 소식이 등장하자 다급해진 나라는 폴란드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UAE는 얼마 전 불쑥 나타나 1조 원을 내밀었습니다. 대놓고 인도네시아의 투자금을 자기들이 대신 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국으로서는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었습니다. KF-21 개발 사업비를 얻는 동시에 분담금 지급을 미루는 인도네시아와의 악연을 끝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말입니다. 더구나 이번 제안은 UAE 타와준 경제위원회 사무총장이 직접 제안한 것이라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오는 10월 UAE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방안에 앞서 경제위원회 사무총장이 먼저 제안을 해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그러자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하룻밤 만에 KF-21과 UAE의 적극적 대시에 대해 기사를 쏟아내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미납금을 대신 납부하고 KF-21 블록2 사업까지 보장받기로 냈던 폴란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한국은 폴란드의 제안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체급의 나라들 역시 지불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UAE는 체급이 다릅니다. 폴란드는 지금 다급합니다. 최근 BBC의 보도 이후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얼마 전 BBC는 러시아 전투기들의 수준을 보도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했던 것입니다. BBC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러시아 전투기가 영국 의정찰기 RC-135를 미사일까지 쏘며 격추시키려 했다가 실패한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 러시아는 그저 기계 오작동에 의한 해프닝이었다고 했지만 BBC는 러시아의 오리발에 당시 영국 의정찰기 RC-135가 러시아 조종사들의 대화 내용을 감청한 내용을 싹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감청 내용을 들어보면 당시 러시아 전투기 조종사는 관제탑의 모호한 지시 내용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들 중 한 조종사는 영국 정찰기를 향해 2발이나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모두 불발되었기에 망정이지 러시아와 영국 간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것입니다. 이 감청 내용을 들은 서방 국가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 전투기 조종사들이 관제탑의 지시가 모호해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영국조차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영국 정찰기의 모든 내용을 감청당하고 정확도마저 떨어지는 러시아 전투기 조종사들과 전투기의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는 언제 충돌이 일어날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 침략자를 막을 폴란드 공군력의 일부는 지금도 여전히 러시아산 미그-29와 수호이-22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폴란드가 다급해진 것인데요. KF-21 사업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하고 그 전에 마케팅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폴란드와 인도네시아 모두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UAE의 선수를 빼앗길 우려도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KF-21은 올해 초 초음속 비행에 성공해 이로써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KF-21은 지금 양산하기에 앞서 수많은 시험 비행을 거치며 단련 또 단련하고 있습니다. 이 초음속 전투기 개발 사업을 과연 어떤 나라가 한국과 함께할 것인지 폴란드에 이어 UAE까지 적극 나섬에 따라 한국은 더욱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